우리 아이도 수학을 잘하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수학 공부와 관련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수학 만점은 부모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이고 중학교 수학 교사인 최유란 선생님이 집필했습니다. 행복한 미래에서 2022년 1월 나온 신간이고 분량은 235쪽,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는 모든 초등학부모님들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정보를 찾습니다. 이 책은 초등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접근 방법, 공부법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11년차 중학교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 공부법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총 5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가 고민이라면 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우리 아이도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아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학 교육 과정은 단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앞의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않으면 그 다음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를 익히고 공부하는 시간과 양을 늘리면서 현 단계의 개념을 충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학 공부를 좀 더 가깝고 즐겁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수학은 계열성이 뚜렷하여 학년별 내용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4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못하고 5학년 때 배우는 통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6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서 가장 크게 학습 격차가 나타나고 수학 과목은 모든 학년의 개념과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각 부의 제목을 읽어보면 1부, 수학과 멀어지지 않기, 일상에서 시작하는 수학 접근법, 2부, 수학 공부의 큰 그림을 그리다, 연산의 개념을 더하다, 3부, 고등학교 수학이 진짜 수학이다, 중학수학 특급 처방전, 4부, 만점 답안지를 가르는 평가와 채점의 모든 것, 마지막 5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선생님의 수학 공부 이야기. 그러면 각 부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부모가 수학을 알면 수학 접근법이 보인다. 일부 내용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수학만이 아닙니다. 필라테스를 처음 배울 때는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조금씩 어려운 동작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지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려면 뼈와 근육의 이름까지도 외워야 합니다. 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잘하거나 수식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수학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수학사를 조금 알고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수학 퍼즐 푸는 것을 취미생활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려면 경제적 지출이 필요하지만 수학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년에 맞거나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교과서를 보는 것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초등수학은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직접 수학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가 지금 어느 단원의 무슨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가정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이와 대화 소재로 삼아도 되고 가끔 수학 문제를 함께 풀며 게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학원은 사고력 수학을 책임지지 않는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고력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힘이 과연 문제를 더 푼다고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어릴 때부터 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이유는 컸을 때 교과 수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겠지요. 아이에게 야채를 많이 먹이고 싶다면 잡채를 해줘도 되고 김밥을 싸줘도 되고
볶음밥으로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꼭 샐러드라는 한 가지 형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도 사고력 학원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 초등 저학년은 사고력 수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이 꼭 학원에 다니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5월 중순 올린 사고력 수학 꼭 해야 하나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3부에서는 A4 용지에 채우는 중학수학 마무리 일부 내용입니다. 저는 수학 교과서는 버리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지만 아이들은 해당 학년 마지막이 되면 다 버리고 싶어 합니다. 교과서와 종이, 펜을 준비해 목차를 펴두고 해당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생각나는 대로 써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학년별로 몇 장씩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적어보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고 다음날 다시 백지를 꺼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백지를 꺼내어 수학과 관련된 개념을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추가해 나가는 연습을 하면서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백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백지 공부법은 저도 여러 번 영상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일기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부에서는 수학도 결국 문해력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나에게 8시간을 주고 나무를 자르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 가는 데에 6시간을 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학 서술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 문제를 푸는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학 단원평가를 볼 때에도 꼭 여러 명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질문합니다. 평소 수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특히 초등 시기는 아이가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수학책을 읽으니 수학이 다시 보이다. 일부 내용입니다. 신규 교사 때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책 100권을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다가왔습니다. 수학 관련 책을 10권 읽으니 수학책 중에도 재미있는 책들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권을 읽으니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수학 관련 책 100권 읽기라는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재료로 요리해도 요리사마다 레시피가 다르듯이 같은 내용의 수업이라도 선생님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여러 양념으로 버무려진 수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수학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계속 수학과 친해져야 할 듯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부분은 수학 관련하여 다양한 책들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수학교사인 저자가 먼저 수학책 100권 읽기를 실천했고 아이들 역시 수학 관련 독서를 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도 바로 수학 관련 독서입니다. 시중에 학년별로 다양한 수학 관련 책들이 있으니 아이와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중학교 수학교사인 최유란 선생님이 쓴 책 수학 만점은 부모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를 소개해 봤습니다. 이 책에는 드라마틱한 수학 학습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수학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커다란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뛰어넘는지, 벽 앞에서 좌절하는지는 초등학교 때 결정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더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